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서 폴로니우스는 자기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습니다. 남에게 빚을 지지도 말고 돈을 빌려주지도 말라. 하지만 폴로니우스의 이 말에 동의하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되게 합당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도 언젠가 창업을 위해 혹은 새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불하려는 이자로 은퇴 후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줄 것입니다. 차입과 대출에 관한 모든 행위를 조정하는 일은 금융시장의 몫입니다. 금융시장에 관한 모형의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의 대부자금 시장이라는 금융시장만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저축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 시장에서 예금을 하고 자금을 차입하려는 사람은 모두 이 시장에서만 대출을 받죠. 대부자금은 소득 중에서 스스로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여 남들에게 빌려주는 금액이면서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빌리려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시장에서 성립하는 하나의 이자율은 저축에 대한 수익률인 동시에 자금의 차입 비용이 됩니다. 물론 금융시장이 하나만 있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죠. 경제에는 다양한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 모형을 구축하는 이유는 세상을 단순화해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대부자금 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입니다. 대부자금의 공급은 여유 자금을 저축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려는 사람들에게서 나오죠. 여기에는 어떤 가게가 어떤 회사의 채권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형태도 있고 가게가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이 이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간접적인 방식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대부자금의 공급원은 저축입니다.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는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가게가 주택자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업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것 등이 대부자금 수요의 예입니다. 두 경우 모두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의 원천은 투자입니다. 이때 이자율은 대부자금의 가격이 되죠. 즉, 이자율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은행에 지불하는 금액이면서 대출자금의 공급자들이 저축에 대해 받는 수익을 나타냅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차입 비용이 상승하므로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합니다. 한편 이자율이 높아지면 저축의 수익이 증가하므로 대부자금의 공급은 증가합니다. 대부자금 역시 보통의 재화처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대부자금의 가격, 즉 이자율이 결정되죠. 사례에서는 균형이자율은 5%고 대부자금의 균형거래량은 1조 2천억 달러로 가정했습니다. 이자율이 균형 수준을 찾아가는 원리는 다른 시장에서와 같습니다. 이자율이 균형이자율보다 낮으면 대부자금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어 대부자금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므로 대출기관에서 이자율을 인상합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저축이 늘어 공급량이 늘고 차입이 줄어들어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균형이자율보다 높으면 대부자금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대부자금의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어 대출기관이 이자율을 인하합니다. 이자율의 하락은 공급량의 감소와 수요량의 증가로 이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자율은 대부자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균형 수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유 시장에서 우유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우유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낙농가와 우유 소비자의 수요, 공급 행위를 조정해 주었죠. 세계 최대 채권 펀드 운용사인 핌코는 2024년 12월 채권자경단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채권자경단은 재정적자가 과대한 국가에 대해서는 채권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함으로써 재정 규율을 강요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핌코는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수익률 곡선의 장기 구간에서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의향이 줄었으며 다른 곳에 기회를 선호한다고 설명하면서 채권자경단의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다면 이론적으로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채권 투자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핌코가 자산 배분을 어떻게 변경하고 있는지에서 단서를 찾아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보고서는 우리는 미 국채 수익률 곡선이 재정 적자 악화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아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장기 국채에 대해서는 자산 배분을 줄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투자자들이 더 큰 금리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매력적인 수익률을 찾을 수 있는 단기 및 중기를 선호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핌코는 달러는 글로벌 준비통화이고 미 국채는 글로벌 준비자산이기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독특한 위치에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느 시점에 당신이 너무 많이 대출을 한 경우 대출기관은 당신의 상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라고 해서 마냥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채권자경단은 대부자금 시장의 공급 곡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입니다.
채권자 경단이 미국 장기 채권의 구입을 피하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여 이자율은 상승하고 대부자금 거래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